안녕하세요. 강남 푸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제가 요즘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런 분들이 간혹 진료실에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굉장히 좀 속이 답답하다,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게 두렵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공황장애 특집에서는 과연 공황장애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황장애에서 가장 효과 있는 치료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황장애는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일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 삶이 좁아지는 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황장애라고 생각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잘 안 쉬어지거나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거나 이런 증상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 증상이 혹시나 어떤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 점점 심해져서 나에게 어떤 봉변이 생기지 않을까, 이를테면 죽는 것이 아닐까 혹은 쓰러지는 것이 아닐까, 신체 증상들에 대한 공포감이 나타나는 병이 바로 공황장애고요. 그래서 그런 공포감 때문에 내가 지하철이나 버스나 혹은 비행기나 사람 많은 마트 같은 곳을 점점 가기를 꺼려하면서 점차 삶의 반경이 좁아지는 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어떤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었을 때 불이 확 붙어서 나는 이제 병이 바로 공황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는 보통 기분 나빠, 짜증나 정도로 경험하고 지나가는데요. 이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라고 한다면은 이 스트레스가 그냥 조금 나타났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나에게 누적이 되거나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좀 극심한 스트레스를 나이가 받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양이 넘쳐버리는 거죠. 그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신체화 증상으로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반응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숨이 찬다, 숨이 너무 답답해서 쓰러질 것 같다, 자주 어지럽다, 눈이 너무 부시다, 소화가 너무 안 된다, 온몸이 떨리고 손발끝이 저릿저릿하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배가 자주 아프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너무 증상이 많은데요. 이런 굉장히 많은 신체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의 신체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과잉 항진되면서 생겨난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공황장애는 절대로 아닙니다. 공황장애 스펙트럼이 있다면 이 공황장애 스펙트럼 내에서 굉장히 초기에 있는 반응이 바로 이런 스트레스의 신체화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증상에서 점점 더 공포감과 불안감이 심해지면서 삶의 반경이 좁아진다면 공황장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신체화 증상들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왜 이러지? 나 좀 피곤한가 보다 라는 정도로 경험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때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혹은 내 몸의 상태나 마음 상태가 좀 충분히 온전치 않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악화 조건들을 함께 만나게 되면서 증상이 자주 수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자주 수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 뇌가 이 증상들에 대해서 과잉 경계를 하게 돼요. 뭔가 내 몸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점차 평상시에 겪게 되는 그런 신체 활동들로 인한 증상들 있지 않아요? 지하철을 탈 때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먼 거리를 걸어갈 때 땀이 나고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라든지 다들 흔하게 겪는 일상적인 증상들마저도 굉장히 공포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잘 가던 곳도 잘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사람 많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같은 곳 혹은 당장 내릴 수가 없는 기차나 비행기 같은 곳 점점 피하게 되면서 공황장애가 악화되는 그런 경과를 밟게 됩니다. 공황장애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대부분 굉장히 극심한 공포감을 느껴요. 이 증상들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죽는 게 아닐까 혹은 기절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미쳐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공포감을 많이 저희한테 호소를 하시는데요. 공황 증상 자체는 굉장히 안전한 증상입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은 증상이에요. 증상의 시작 자체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과잉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 증상이 아무리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 몸을 훼손시키거나 위험하게 만들지 않아요. 또한 이 증상은 한 번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대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중단되는 반응이에요. 이때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쓰거든요. 우리 몸에 한정된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증상은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가라앉고 끝나게 됩니다. 증상과 증상 사이에는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평온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위험하거나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 반응들이 아니고요. 급하게 나타났긴 하지만 이 피크를 찍고 나서 다시 금방 가라앉게 되는 쭉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반응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 자체가 결코 위험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공황장애를 받아들이고 치료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공황장애가 어떤 것이고 왜 발생하는지, 또 공황장애는 과연 어떤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황장애에 있어서 가장 근거가 있는 중요한 치료법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